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직경이 D12가 아니고 반지름이 D12여서 얘가 여기 이렇게 꽉 찰 수 있게, 즉 이 D12면은 얘가 어떻게 되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둘이 충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럼 여기서 파이D의 제곱이 이 원통의 여기에 넓이가 되며, 거기다가 이 상대적인 속도, 그러니까 2라고 만약에 2라고 부딪힌다고 했을 때의 그 상대 속도를 곱해주게 되면 그 상대 속도가 여기서 V1의 역할을 합니다. 즉 이게 거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통의 이 부피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 팩터가 원통의 부피의 역할을 하게 되고, 거기다 이 로는 이제 넘버 덴시티로 얼만큼 있는지, 이 부피 안에 얼만큼 있는지, 그게 결국 얼마나 충돌할지를 계산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대 속도에 의해서 이 원통의 넓이가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이 상대 속도를 통해서 원통의 넓이가 정해졌다면 이 안에서는 충돌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러면은 얘가 그 안에 얼만큼 있어야 되는지, 그 값이 이 로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민프리 패스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Z를 이용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민프리 패스는 이 몰쿨이 충돌 전에 이동한 평균 거리입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하냐? Z11이 이제 프리퀀시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자주 부딪힐지를 나타내는 팩터였다면, 얼마나 자주 부딪힐지 나타내는 팩터를 나타냈다면, 여기서 이 V를, 그러니까 이 거리에서 이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부딪힐지를 나눠주게 되면, 얘는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딪힐지,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3을 하는데 그동안에 2번 부딪힌다, 평균 2번 부딪힌다, 그러면은 얘를 나눠서 1.5, 얘의 민프리 패스는 1.5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구해지게 되는 것이 민프리 패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식에 의한 거는 1이 2개, 그러니까 1몰큘이 부딪힐 때, 1끼리 부딪힐 때의 상황이고, 1과 2가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이 Z11과 12, 그리고 Z2와 2를 고려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민프리 패스가 구해지게 됩니다. 얘는 몰쿨 1의 관점에서 구한 것이고, 얘는 몰쿨 2의 관점에서 구한 것이겠죠? 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MB 시스템인데, 얘는 몰큘러 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이베포레이션을 시켜서 이 방막 증착을 할 때 사용되는 시스템인데, 상당히 고진공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터보몰큘러 펌프로 이렇게 뽑아내고 있고, 근데 여기서 볼 거는 일단 구성 먼저 보면 이퓨전 셀이 이렇게 있고, 이퓨전 셀 소스가 이렇게 있고, 반대쪽에는
일렉트론 건으로 이용해서 퍼니스에 이렇게 소스를 여기 담아서 이렇게 이베포레이션 시키는 이러한 소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만약에 얘가 이베포레이션 돼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증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웨이퍼가 있어서. 근데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만약에 여기 뭐 기체 페이지에 가스 페이지에 다른 분자들이 많다. 그러면은 얘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진공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 활용되는 게 민프리 패스입니다. 즉 이 구조, 이 구조에 이 설비의 구조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보다 민프리 패스가 길어야 합니다. 충분히 긴다고 하면은 거의 충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스키넥츠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고 쿤드슨 넘버를 보겠습니다. 얘는 그래서 얼만큼 이 길이와 민프리 패스가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팩터입니다. 즉 L은 이 챔버의 리액턴트의 차원에 관한 팩터라 그랬는데 이 리액터의 차원에 관한 팩터라는 말이 이 길이에 대한 말입니다. 어떻게 지오메트리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이 L이 여기 길이라고 보면 되겠고 만약에 이 KN이 그러면 1보다 크게 된다면 얘가 더 큰 거죠. 그쵸? 그리고 1보다 작으면은 민프리 패스가 더 짧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돌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KN이 1보다 많이 크게 되면 플로우가 발라스틱하다. 이게 충돌이 거의 없다는 소리고 이때 펌프 이피시언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공을 뽑아내는데 진공을 뽑아낼 건데 KN이 1보다 많이 크다면 펌프 이피시언시가 중요하다. 즉 그러니까 얘가 중요하다는 게 크리티컬하다는 거예요. 즉 얘는 좀 고퀄리티의 어떤 펌프가 필요하다. 오히려 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고퀄리티의 그러니까 펌프 이피시언시라는 거는 얼마나 몰쿨 하나까지 잘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고 KN이 반면에 1보다 많이 작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플로우가 비스코스하다고 하고 이때는 펌프 파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는 일단 단위 시간당 많이 뽑아내야 됩니다. 일단 단위 시간당 많이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한 의미입니다. 가스 키네틱스, 가스 플로우 앤 펌프 스피드를 보겠습니다. 가스 플로우는 보통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number of molecules per unit time 단위 시간당의 이 number of molecule 그 분자들의 수를 뜻하는데 그럼 그걸 Q로 나타내고 그러면은 dNdt겠죠? 단위 시간당 number of molecules 근데 이거를 이상기체 방정식에 적용을 해서 다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두 텀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 중 하나는 지오메트리에 관한 텀이고 하나는 펌프 자체의 어떤 그런 성질에 대한 텀입니다. 먼저 앞에 거를 보면은 VDPDT라고 해서 Conductance of Vacuum Component 라고 하는데 얘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오메트리에 관련된 값이고 펌프가 여기 있고 이 챔버가 여기 있는데 만약에 이 튜브가 이렇게 막 꼬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효율이 안 나오겠죠. 많이 못 뽑겠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값이 이 VDPDT고, 그래서 여기서는 Q는 C의 P1-P2 라고 표현이 되며, 이 C에 대한 값이 이 지오메트리에 대한 값이 됩니다. 즉 만약에 이거 이렇게 나타낸 건 뭐냐면, 경로가 아주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로가 아주 많아요. 그러면은 잘 뽑힐까요? 오히려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뽑히겠죠? 그래서 다른 데로 새 나갈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작아진다. 결국 C가 작아진다. 결국 이 텀은 지오메트리에 관련된 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보는 PDVDT 이 텀이 펌프 스루풋 텀입니다. 펌프 스루풋. 즉 얘는 진짜 이제 펌프의 의미예요. 펌프의.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부피가 얼마나 뽑히는지. 얘는 압력에 대한 텀이 없잖아요. 단위 시간당 부피가 얼마나 뽑히는지. 얘는 두 가지를 곱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는 펌프 스피드, 그 다음에 인렛 펌프 프레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 스피드는 볼륨 펌프 시간당 얼마나 볼륨을 뽑아내는지에 대한 값이다. 그래서 얘가 이제 펌프 자체의 어떤 성능에 대해서 나타내는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부분은 좀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부득이하게도 제가 강의 때 사용했던 강의 노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부터 챔버들에 대해서 볼 건데, 먼저 이 백큐um 챔버를 보면은, 먼저 여기 로테이팅 서브스트레이트 홀더가 있는데, 여기서 로테이팅 한다는 건 회전시킨다는 거죠. 회전을 왜 시키냐면 얘가 이베포레이션 되는데, 그러면은 이 소스에서 이렇게 증착이 된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중앙 쪽이 더 플럭스가 많아져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로테이팅을 시키는 거고, 여기 아이오나이제이션 게이지는 압력 재는 거라고 합니다. 얘는 그 필라멘트가 압력이 조금만 높아지면 끊어질 수 있어서 10의 마이너스 5에서 10 마이너스 6승 밀리토르 이 정도까지 잴 수 있다고 하고, 여기 서머커플 게이지는 상압에서 밀리토르 정도의 압력을 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러핑 밸브는, 이게 러핑이 대충이라는 의미래요. 대충이라는 의미. 그래서 그 완전히 진공을 뽑기 전에, 하이 백큐움을 뽑기 전에 이제 먼저 어느 정도 뽑아 놓고 이제 하이 백큐움을 뽑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로딩을 시키고, 로딩이라는 거는 이제 웨이퍼를 여기 위치를 시킨다는 거고, 벤트 밸브를 닫고 그 다음에 러핑 밸브를 열고, 러핑 밸브로 대략 뽑은 다음에 잠근 다음에 이제 하이 백큐움 밸브로 뽑는다. 그리고 이 백킹 밸브는 우리가 나중에 하이 백큐움 밸브를 열어서 할 때 얘를 추가적으로 열어서 이 백큐움 뽑는 거를 보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백큐움 챔버인데, 여기 이제 다른 거는 크라이오 트랩이라는 게 있는데, 크라이오 트랩은 어떤 고진공을 뽑을 수 있는 장비인데, 얘는 몰클의 숫자를 줄여서 진공이 잡히게 합니다. 즉 여기 완전 극저온의 냉매로 해서 그 몰쿨이
표면에 응축되게 합니다. 얘의 어떤 구조에 있어서 응축되게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스 형태의 몰쿠를 없애는 그런 식으로 아주 고진공을 잡는 장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보면은 아까랑 뭐 다 비슷한데 여기 이제 로드락 챔버라는 게 있습니다. 로드락 챔버는 이제 우리가 메인 챔버에 넣기 전에 우리가 밖에서 어쨌든 웨이퍼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통로에 있는 챔버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바로 내가 메인 챔버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계속 진공을 잡았다 뺐다 잡았다 뺐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오염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 로드락 챔버를 마련해놔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로드락 챔버에 넣으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대략적으로 러핑 밸브로 그거 저진공을 잡고, 그 다음에 메인 챔버랑 문을 열어서 거기다가 직접 이제 최종적으로 로딩을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챔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챔버에다가 샘플을 넣을 때 로딩할 때마다 벤트를 해야 된다. 로드락은 챔버를 대기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로터리로만 조금 빼서 그 다음 메인 챔버로 진입시킨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러한 로드락 챔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펌프 설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로터리 펌프, 그 다음에 디퓨전 펌프, 터보몰큘러 펌프, 크라이오 펌프, 아이온 펌프, 서블리메이션 펌프,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로터리 펌프는 말 그대로 이렇게 회전을 이용한 펌프인데, 이 안에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가 돌아가면서 가스를 흡입한다. 그리고 고립시켜서 배출시킨다, 밖으로. 모터가 돌면서 가스가 흡입되고 고립된 다음에 배출시킨다. 이게 그래서 그 진공을 잡는 어떤 그 정도는 그렇게 세지가 않고, 그래서 CVD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LPCVD에서. 그리고 얘는 또한 러핑이나 백킹 펌프로 많이 사용됩니다. 러핑 펌프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대략적으로 진공을 빼놓는 그런 펌프이고, 백킹 펌프는 이제 고진공을 뽑을 때 백으로 받쳐주는 그러한 펌프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쨌든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덜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오일이 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장비에 엄청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디퓨전 펌프를 보겠습니다. 디퓨전 펌프는 말 그대로 이 디퓨전을 이용하는 펌프인데요. 보시면은 보일러가 있습니다. 히팅을 하는 보일러가 있어서 이 오일 베이퍼로 만듭니다. 오일 베이퍼를 만들어서 오일 베이퍼가 노즐의 작은 틈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오일 베이퍼가 빠져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가스들에게 이 모멘텀을 전달해서 얘의 기류에 따라서 같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한 후에 자기는 다시 쿨링돼서 다시 응축되는,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펌프입니다. 그래서 이 이 주름 같은 데가 다 물이 차 있어서 쿨링 시스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펌프를 계속 돌릴 수 있다. 근데 얘는
잘 사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이 오일이 챔버로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게 되기 좀 쉽습니다. 이게 만약에 쿨링 시스템이 일어나야 될 때 만약에 어떤 설비에 손상이 생긴다면 너무나 손쉽게 오염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얘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터보 몰큘러 펌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터보 몰큘러 펌프는 얘도 역시 돌아가는 건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블레이즈가 있습니다. 칼날이 있는데 고정된 칼날과 움직이는 칼날, 멈춰있는 날과 돌아가는 날이 있는데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합니다. 하면서 튕겨내는 겁니다. 물쿨들을 돌아가는 애가 아주 빠른 속도로 돌면서 물쿨들을 튕겨내서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내게 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얘도 오일이 쓰입니다. 결국 메카니컬인 백큐um 펌프이기 때문에 오일이 쓰이며 얘는 이제 엄청나게 빠른 어떤 그러한 기계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도 좀 망가지기 쉽습니다. 얘는 아마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크라이오 펌프인데 얘는 우선 오일을 아까도 말했다시피 오일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우 클린합니다. 오일을 쓰는 게 아니라서 매우 클린합니다. 아주 완전한 진공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에 이러한 구조체가 있으면 여기에 이 표면을 엄청 냉매로 차갑게 만들어서 여기에 물쿨을 흡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가스페이지에 물쿨을 없애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최대한 많은 그거를 흡착시키기 위해서 활성탄 표면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이거를 계속 사용할 수는 없겠죠. 얘를 갈아줘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단점 아니면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가장 클린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이제 펌프를 알아봤는데 이 다음으로 알아볼 아이언 펌프랑 서블리메이션 펌프는 주로 보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의 마이너스 7승까지 다른 걸 뽑아놨으면 뭐 이걸 이용해서 더 최대한 뽑아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성능에 약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둘 다 TI를 이용하는 건데 이 일렉트릭 필드를 형성시켜서 거기에 자기장을 걸게 되면 일렉트론이 이렇게 어떤 힘을 받아서 회전하면서 많은 수의 몰큘들이랑 충돌하게 됩니다. 많은 수의 몰큘들이랑 충돌하게 돼서 그 몰큘들을 이온화시키는데 그때 이 이온화된 몰큘들을 가속시켜서 이 TI 쪽으로 보내서 TI와 반응하게 만듭니다. 이 TI는 상당히 반응성이 높아서 잘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가스페이지의 몰큘들을 없애는 그러한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온 펌프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서블리메이션 펌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적인 역할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TI가 코팅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가스 몰큘이랑 반응해서 압력을 낮추게 되는 원리입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여기서 히팅을 해가지고 그 승화되게 하는 그러니까 뭐 흡착이라고 할 수도 있죠. 흡착되게 하는 그러한 성질을 이용한 것이 이 서블리메이션 펌프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진공호 테크놀로지 알아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심필름 그로스에 대해 복막 성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